맛있는 간식, 즐거운 간식. 오늘 수학 시간에 규칙 찾기 게임을 했어.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을 했다고 선생님께서 사탕을 선물로 주셨어. 그런데 이 사탕의 개수와 무게 사이에는 어떤 규칙이 숨어 있을까? 사탕의 개수와 무게 사이의 규칙을 찾아라! 사탕 한 개의 무게는 5.14g이야. 그렇다면 사탕 10개의 무게는 51.4g이야. 그렇다면 사탕 100개의 무게는 514g이야. 사탕이 1개 있으면 5.14g, 사탕이 10개 있으면 51.4g, 사탕이 100개 있으면 514g, 사탕이 1000개 있으면 5140g이 될 거야. 이렇게 보니까 사탕의 개수에 따라 사탕 무게의 소수점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걸까? 5.14 곱하기 1은 5.14, 5.14 곱하기 10은 51.4, 5.14 곱하기 100은 514, 5.14 곱하기 1000은 5140이야. 야, 이렇게 보니까 곱하는 수가 변하니까 소수점의 위치도 바뀐다는 게 보인다. 어떤 규칙인지 다시 한번 볼까? 소수 곱하기 곱하는 수에서 곱하는 수의 0이 하나 늘어나면 곱에서도 소수점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다시 곱하는 수에 0이 하나 늘어나니까 소수점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가게 되지. 또 곱하는 수에 0이 하나 느니까 곱한 값에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이번에는 자연수와 소수의 곱을 한번 보자. 5140 곱하기 1은 그대로 5140이야. 그런데 5140 곱하기 0.1을 하면 514가 되지. 5140 곱하기 0.01은 51.4가 되고 5140 곱하기 0.001은 5.14가 돼. 여기에도 규칙이 보인다. 곱하는 수가 변하니까 소수점의 위치가 점점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연수 곱하기 곱하는 수에서 곱하는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나면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옮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다시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니까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옮겨지고 다시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이번에는 세 자리로 늘어나니까 다시 왼쪽으로 곱의 소수점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러한 규칙이 숨어 있었구나. 그럼 소수끼리 곱할 때도 소수점 위치에 규칙이 있는 걸까? 소수끼리 곱했을 때 소수점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고 소수점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곱하기 9가 있어요. 4 곱하기 9를 자연수끼리의 곱셈인데 이걸 분수로 나타내보면 자연수는 밑에 항상 1이라는 분모가 숨겨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1분의 4 곱하기 1분의 9가 됩니다.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4, 9, 36이 되죠. 그래서 1분의 36이라는 분수를 소수처럼 바꿔주게 되면 1분의 36이니까 그대로 자연수 36이 됩니다.
4 곱하기 9가 36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식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입니다. 첫 번째 식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4가 10분의 1배 0.4로 바뀌었고 9도 10분의 1배 0.9로 바뀌었죠. 이렇게 됐을 때 계산한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분수의 곱으로 나타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4를 분수로 바꾸면 소수 첫째 자리수니까 10분의 4가 되고 0.9를 분수로 바꾸면 소수 첫째 자리수니까 마찬가지로 10분의 9가 됩니다. 이렇게 분수끼의 곱셈으로 하게 되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져서 100이 되고 4 곱하기 9는 36이 됩니다. 100분의 36인 분수를 소수로 바꿔주면 100분의 36이니까 소수 둘째 자리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0. 소수 둘째 자리수니까 그대로 빈칸 채워서 3, 6 이렇게 됩니다. 결과값을 비교해볼까요? 첫 번째 식과 각각 곱해주는 숫자들이 10분의 1배, 10분의 1배가 되고 나니까 결과값은 어떻게 변했나요? 36에 100분의 1배가 되었죠. 그렇다면 세 번째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은 이제 두 번째 식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0.4는 그대로 0.4가 되고 0.9가 지금 0.09가 되었어요. 10분의 1배가 되었죠. 그랬을 때 결과값이 0.36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0.4는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4가 되고 0.09는 소수 둘째 자리수니까 100분의 9가 됩니다. 분수에 곱셈을 하면 10 곱하기 100은 1000이 되고 4 곱하기 9는 36이 되죠. 1000분의 36을 소수로 바꿔주게 되면 소수 하나, 둘, 셋째 자리수가 되어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채워줘야 되니까 36을 먼저 채우고 빈칸에 0을 채워주면 0.036이 됩니다. 그러면 비교해 볼까요?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비교해 보면 10분의 1배 되었으니까 결과값도 0.36에서 0.036으로 10분의 1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배를 해주니까 소수점의 위치가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 네 번째 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식도 세 번째 식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0.4가 0.04가 되었습니다. 10분의 1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0.09는 그대로 0.09네요. 그러면 0.04 곱하기 0.09는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봅시다. 0.04는 소수 둘째 자리수니까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4. 0.09는 소수 둘째 자리수니까 마찬가지로 100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분수 곱셈을 하면 100 곱하기 100은 만이 되고 4 곱하기 9는 36이 되죠. 만분의 36을 소수로 바꾸려고 합니다. 소수 넷째 자리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0. 하나, 둘, 셋, 넷 넷째 자리수가 되어야 되고 36이라는 숫자는 뒤에서부터 채워주니까 빈칸에 0으로 채워주게 되면 0.0036이 됩니다. 결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3번식에서 4번식으로 갈 때 10분의 1배 되었으니까 결과값도 0.036에서 0.0036으로 10분의 1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1번식과 4번식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숫자는 똑같이 4와 9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다르죠? 여기는 자연수의 곱셈이고 여기는 소수 둘째 자리와 소수 둘째 자리의 곱셈이라는 것이 달랐죠. 그렇게 되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6이라는 숫자는 똑같아요. 하지만 소수점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소수의 곱셈에서 소수점의 위치는 어디에다 찍는 것이 좋을지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서 소수점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똑같은 3.14에다가 1, 10, 100, 1000을 각각 곱했을 때 계산한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4의 1배는 그대로 3.14가 되죠. 그런데 3.14에다가 10을 곱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는 수가 10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값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똑같이 10배가 늘어나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3 곱하기 1은 3이죠. 3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30이에요. 3 곱하기 100은 얼마죠? 300입니다. 이런 식으로 곱하는 수가 10배씩 늘어나면 결과값도 10배씩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3.14 곱하기 10을 하면 결과값이 10배가 되어야 되므로 31.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을 한번 곱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에서 10배가 늘어났죠. 그럼 여기서도 결과값도 10배가 늘어나야 합니다. 31.4의 10배는 314가 되죠. 마지막으로 3.14 곱하기 1000은 역시 100에서 10배를 해준 것이니까 314의 10배를 해주면 됩니다. 314의 10배는 3140이 되죠.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곱하는 수가 0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결과값의 소수점이 점점 이동하게 된다는 거 보이시나요?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곱하는 수의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1, 10, 100, 1000으로 늘어날 때마다 곱한 결과값의 소수점이 어디로 이동을 하나요? 원래는 3.14에서 이렇게 31.4가 되었다가 다시 314가 되었다가 다시 3140이 되죠.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14에 1, 10, 100, 1000만을 곱하면 결과값은 어떻게 될까요? 숫자는 똑같이 314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3.14에다가 지금 곱하는 수에 0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소수점의 위치도 오른쪽으로 몇 칸을 옮겨줘야 될까요? 그렇죠. 4칸을 옮겨가야 되겠죠. 1칸, 2칸, 3칸, 4칸을 옮겨가게 되면 3, 1, 4, 0, 0이 돼야 돼서 31,400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수를 곱했을 때 소수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기 전에 4 곱하기 9는 얼마죠? 36입니다. 그런데 곱하는 수가 0.9가 되었어요. 9에서 0.9가 되려면 10분의 1배가 된 거죠. 이랬을 때 결과값도 마찬가지로 36의 10분의 1배가 되어야 할 겁니다. 36의 10분의 1배는 36 곱하기 10분의 1을 하니까 10분의 36이 될 것이고 이걸 소수로 바꿔주면 소수 첫째 자리수인 3.6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0.9가 다시 0.09가 되었어요. 소수 10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렇다면 결과값도 똑같이 10분의 1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3.6의 10분의 1배는 10 곱하기 36의 10분의 1배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100분의 36이 되겠죠.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릿수가 되어야 하니까 0.36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떤 규칙이 보이시나요? 소수,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원래는 소수 아래 하나도 없다가 소수 첫째 자릿수가 생기고 소수 둘째 자릿수가 될수록 곱하는 결과값의 소수점이 원래는 36, 여기에 소수점이 숨겨져 있는 거죠.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한 칸, 다시 여기에서 앞으로 한 칸, 이렇게 왼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칸씩 앞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여기를 봅시다. 4구는 36이죠. 이번에는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이 여기도 소수 한 자릿수, 여기도 소수 한 자릿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10분의 1배, 10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러면 곱하는 수가 각각 10분의 1배씩 변했으니까 결과값도 10분의 1배씩 바뀌어야 되니까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은 100분의 1배로 바뀌어야 되겠죠. 36 곱하기 100분의 1은 100분의 36이 되니까 소수로 바꿔주면 0.36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수 첫째 자릿수와 소수 첫째 자릿수를 곱하니까 소수 둘째 자릿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릿수와 소수 둘째 자리인 소수를 곱해주면 수는 똑같이 36이 되고 결과값은 소수 셋째 자릿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더해주면 소수 셋째 자릿수가 됩니다. 여기도 볼까요?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릿수와 소수 둘째 자릿수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소수 넷째 자릿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0. 하나, 둘, 셋, 넷, 넷째 자릿수니까 숫자는 그대로 36 적어주고 빈칸에 0을 채워주면 0.0036이 되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의 소수점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학습지를 통해 좀 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곱의 소수점의 규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2.31 곱하기 1은 2.31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곱하는 수가 1에서 10, 10에서 100, 100에서 1000으로 0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곱하는 수의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지므로 2.31 곱하기 10은 오른쪽으로 소수점이 한 자리 이동하여 23.1, 2.31 곱하기 100은 또 한 자리 이동하여 231, 2.31 곱하기 1000은 또 한 자리 이동하여 231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20 곱하기 1은 4620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곱하는 수가 1에서 0.1, 0.1에서 0.01, 0.01에서 0.001로 소수점 아래자리 수가 하나씩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자리 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지므로 4620 곱하기 0.1은 왼쪽으로 한 칸 옮겨져서 462, 4620 곱하기 0.01은 한 자리 더 옮겨줘서 46.2, 4620 곱하기 0.001은 한 자리가 다시 옮겨져서 4.6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 곱하기 6은 48입니다. 8에서 0.8로 6에서 0.6으로 소수점 아래자리 수가 한 자리씩 늘어났기 때문에 곱의 소수점은 왼쪽으로 두 자리 옮겨져 0.48이 됩니다. (0.8) 곱하기 0.06은 0.8 곱하기 0.6에서 0.8 곱하기 0.06으로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자리 수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다시 한 칸 옮겨져
0.048이 됩니다. (0.8) 곱하기 0.06에서 0.06은 그대로이지만 0.8이 0.08로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 더 옮겨져 0.0048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23 곱하기 12는 276을 이용하여 식을 완성해보는 문제입니다. 소수끼리의 곱셈에서 곱의 소수점 규칙이 있었습니다. 곱하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것과 결과값의 소수점 아래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2.3 곱하기 12는 곱하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1이므로 27.6이 되고 23 곱하기 0.12는 곱한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2.76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0.23 곱하기 1.2는 곱하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해주면 하나, 둘, 두 개와 한 개, 총 3개이므로 0.276이 됩니다. 배구공 1개의 무게는 0.657kg입니다. 배구공 10개, 100개, 1000개의 무게는 얼마인지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는 수의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집니다. 따라서 배구공 10개의 무게는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서 6.57kg, 배구공 100개의 무게는 한 자리, 두 자리가 옮겨지므로 65.7kg, 마지막으로 배구공 1000개의 무게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자리 옮겨지므로 657kg이 됩니다.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바로 수학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학습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